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비축해뒀던 건고추를 방출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김장철에 맞춰 건고추를 방출한 것이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결국 농가가 보유 중인 건고추 값에 영향을 미쳐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비축해뒀던 건고추를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 14일 총 470여 톤의 물량을 1차로 방출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건고추 값이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해서라는 설명입니다. 공매 가격은 1kg당 평균 9,300원 안팎. 이는 11월 15일 기준 전국 도매시장 가격의 48% 수준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고추 값이 수급 조절 매뉴얼상 저장출하기의 상승 경계 단계, 즉 600g 기준 1,289원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12월 5일까지 매주 400여 톤 이상씩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고추 도매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근당 11,720원입니다. 그래서 평년 7,824원 대비 약 50%가 높아서 김장철 수급 및 정부 비축 건고추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 단체들은 건고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는 건고추 값이 강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산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구매가 일찍 당겨지면서 8월 초에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가 지금은 상품 시세가 600g 한 근에 한 9,000에서 1,5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점차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원래 생산량이 많고 소비자들 구매가 일부 이제 끝나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최대 거래처인 경북 서안동 농협 공판장의 건고추 평균 가격은 8월 상순 기준 600g에 16,000원이었지만 11월 7일에는 8,441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수급 조절 매뉴얼의 기준 가격도 턱없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수급 조절 매뉴얼에서 정한 저장출하기 건고추 가격 안정대는 한 근에 8,320원에서 9,367원. 11월 7일 기준 시세 가격은 8,44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작성한 건고추 생산비가 9,978원인 것과 비교하면 결국 농가가 1,537원을 손해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을 이제 있어야 농사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람도 느끼는데 이번 건고추 방출하는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시장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는 물론 수확 초기 비교적 고가에 수매한 지역 농협에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고추의 국내 자급률이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로 인해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힘들게 건고추 농사를 이어온 농민들의 영농 의욕마저 꺾이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N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올해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처음으로 40만 톤을 넘어 42만 톤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한우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이 약 37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입량을 훌쩍 넘는 수치로 쇠고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2016년도에 거의 육박하는 양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은 약 1,800여 톤가량 감소했고
국내 쇠고기 자급률은 36.1%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36%대로 떨어진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작년에 40%대까지 유지됐던 자급률이 올해는 30%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쇠고기의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입 쇠고기가 한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간의 가격 동향을 살펴봤을 때 미국산 냉동갈비는 100g당 소매 가격은 2,294원, 호주산 냉동갈비는 2,196원으로 1등급 한우갈비의 절반값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07년도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5.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2.9%까지 높아져 수입 쇠고기의 공세에 국내에서 한우를 생산하는 기반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더 이상 수입 쇠고기의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수입육과 경쟁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지 않은 한우를 조기 출하해 생산비를 낮추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지만 농가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우리 한우업계에서는 사양관리 기술 개선이라든가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한우고기 값을 경쟁력을 좀 높여야 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한우고기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이와 더불어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SNS 등의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발생한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과 같은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며 계란의 산란일을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시행 3달여를 앞두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제도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신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양계농가는 내년 2월 23일부터 달걀의 산란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생산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를 합쳐 총 10자리의 식별코드가 달걀 위에 새겨지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을 계기로 달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나 양계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면 멀쩡한 달걀을 대량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외부 환경에 따라 신선도 변화가 큰데 산란일자만으로는 신선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양계업가들의 주장입니다. 산란된 달걀은 상온에서 3주, 냉장 상태로는 8주간 유통할 수 있는데 저온 보관 상태에서 유통되지 않을 경우 고품질의 달걀이라도 신선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농가는 유통상인이 올 때까지 달걀을 쌓아놓는데 명절 연휴가 끼이거나 AI 사태가 발생해 이동 제한 조치라도 내려지게 되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냉장 유통체계나 달걀 유통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산란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양계업계는 설명합니다.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그 기간 내에만 섭취가 가능한 그걸 표시를 해야지 소비자들이 혼선이 좀 덜하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기한 표시만으로도 산란일자를 이제 대신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계란을 구입했을 때 내가 이 시기부터 이 날까지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이제 하자는 뜻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습니다. 외국은 포장지에 저장 조건을 표시하고 적절한 온습도가 유지됐을 때 달걀을 날로 먹을 수 있는 상미 기간이나 가식 기간을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표기된 상미 기간이 지나도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표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멀쩡한 달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출범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금액이 애초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업들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현금뿐 아니라 현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등 정부 국회 쪽 인사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5개 대기업 임원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는 모금 실적이 저조한 대기업들에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상생기금은 약 505억여 원. 올해까지의 목표치인 2천억 원에 한참 모자라는 액수인데다 그나마 모인 액수도 93%가 공기업이 낸 것입니다. 이에 대기업들은 현금뿐 아니라 현물로도 농어촌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이계호 장관은 한중 FTA 체결 당시 여야정과 경제단체들이 무역이득 공유제를 현실화해보자고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상생기금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이 모이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올해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돼 기금을 내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 출연금의 70%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며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기업의 출연이 계속 이대로 미뤄질 경우에 농업계에서는 기존의 상생기금이 아닌 기존에 주장하던 무역이익 공유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재계의 자발적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생기금 대신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의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대기업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인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언제 만들어진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시작은 2015년 11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을 앞둔 날이었는데요. 이날 FTA 민간대책위원회란 단체가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권이 제시한 무역이득 공유제의 대안으로 자발적 기금 조성에 재계가 동의를 할 테니 국회는 서둘러서 한중 FTA를 비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이것으로 끝내자는 얘기였습니다. 네, FTA 민간대책위원회 저는 좀 생소한데요. 어느 단체가 참여했나요? 네, 경제 4단체인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는 물론이고 은행연합회 등 42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위원회에 발을 담갔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재계가 무역이득 공유제의 대안으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선 셈인데 무역이득 공유제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FTA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서 피해를 받는 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입니다. 통상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수혜를 입어왔고 또 농업과 어업이 피해를 입어왔던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죠. 그래서 재계가 얻은 이익을 농어업을 위해 조금씩 내놔달라는 게 정치권과 농업계의 주문이었습니다. 네, 그럼 재계는 그 주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안을 내놓은 거군요. 그럼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얼마를 내놓겠다고 제안한 건가요? 네, 재계는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에 매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민간 기금을 모아서 농어촌 복지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 입장을 확인한 정치권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재개 요구대로 2015년 연내에 FTA를 발효했습니다. 네, 그럼 재계가 자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기금이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전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언급한 자발적 기금의 정식 명칭이 바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입니다. 재계는 그때 당시 성명에서 밝힌 대로 약속을 지켰을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상생기금이 2017년 출범한 다음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50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1,000억 원씩 모으겠다고 했던 약속이 공연불에 그친 겁니다. 네,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인데요. 이렇게 모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계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네. 재계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운운하면서 그때 당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곤욕을 치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상생기금과 성격이 비슷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현재까지 1조 원이 모인 사례가 있어서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농업계는 주장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도 사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생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는 정부는 이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애초에 자발적인 기부를 약속했던 대기업들은 막상 기금이 출범하자 고개를 돌렸고 또 정부 역시 농민들을 뒷바라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상생기금을 두고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상생기금을 두고 국회가 재계의 팔을 비튼다,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 같은 보도를 하는 실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기업 관계자에게 출연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뉴스24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재계가 FTA 비준 동의안 통과와 발효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은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법치의 연장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FTA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도농 간의 상생을 기치로 출범한 만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내실 있게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와 농협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토크 콘서트를 열고 앞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경남농협지역본부는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 함께하는 농협이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해 경남도와 경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경상남도와 농협은 농업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고 앞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일 큰 성과는 우리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데 농산물 수급이 제일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남도와 농협이 정부와 함께 농산물 수급 문제만큼은 함께 풀어보자. 그걸 통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한 게 제일 큰 소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또한 경남 지역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역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농업은 자치 행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보장 제도라든지 또 친환경 농산물 재배라든지 농산물 유통에 관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도와 농협이 함께 협조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오늘 아주 유익한 토크 콘서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에 앞서 2019년 3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와
공명선거 준비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설 채소 주산지이자 농산물 수출의 메카인 경남 농협의 역할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경남 지역 농축협조합장과 고향 주부 모임, 농가 주부 모임, 벤처 농업인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경남 농업에 대해 묻고 답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쌀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논이 아닌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떤 일인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확기에 정부 양곡을 방출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수확기는 좀 덜 된 데가 있습니다만은 수확기에 회복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배가 아픈가 5만 톤 방출한다 그러고 또 내일 모레 또 5만 톤 방출한다는 그 계획이에요. 또 이들은 쌀 목표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쌀 80kg 기준 가격은 18만 8천 원, 1kg당 2,350원 꼴입니다. 농민들은 쌀 가격을 24만 원, 1kg당 3천 원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은 24만 원 이상의 가격 인상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19만 6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만 농도 그러지 말로만 진짜 농도답게 그야말로 이 농민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이 그냥 편안히 농사만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나라. 농민들은 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리로 나선 전남 지역 농민들. 농도 전남에서 쌀 가격 안정화는 물론 재고 쌀 방출을 멈추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농업계의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농기구들,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구를 발명한 남자가 있습니다. 농기구 발명가 정종훈 대표를 김하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이수봉 씨는 집 근처에 조그마한 텃밭을 갖고 있습니다. 감자를 심기 위해 텃밭에 흙을 파는 작업 중인데 손에 들고 있는 농기구가 우리가 잘 아는 삽이나 괭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농기구는 쟁쇠라는 농기구인데요. 삽이나 괭이로 팔 수 없는 땅을 이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밭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 농기구는 바로 농기구 발명가 정종훈 씨가 발명한 발명품입니다. 그 쟁쇠는 형태는 쇠스랑이고 기능은 쟁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쟁기 쇠스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농기구의 장점은 서서 한다는 겁니다. 호미는 쪼그려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밭을 가는 데 쓰이는 쟁기, 김을 매는 데 쓰이는 호미. 농기구는 우리 농민들의 농사일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호미를 들고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하는 좌식 농법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허리도 굽어지고 몸이 변형되는 등 농부증으로 시달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때문에 좌식 농법에서 벗어나 농촌의 연로한 어르신이나 농사 초보자들도 고된 농사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농기구를 발명한 정종훈 대표. 이 농기구를 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농귀청한 분들입니다. 선어미는 잡초의 생장점을 잘라서 풀이 더 자라지 않게 하는 농기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호미로 뿌리째 캐는데 그러지 않고 뿌리는 남겨두고 생장점만 잘라가지고 풀이 더 자라지 않게 그렇게 하는 농기구입니다. 북호미는 감자밭이라든가 파밭에
흙을 덮어주는 농기구로 개발을 했고요. 풀솔에는 밭을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잔도를 골라낸다거나 흙을 평탄하게 해줘가지고 씨를 심기 전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10년 전 철강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그는 귀농을 꿈꾸면서 자연스럽게 농기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갈고 닦은 실력을 농촌을 위해 10분 발휘해보자는 생각으로 한 해 한두 개의 새로운 농기구를 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농사일을 처음 시작하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요.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한 명, 두 명 이제 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죠. 저는 남은 인생을 다 투자해서 농기구를 만들고 보급할 것입니다. 누구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된 농기구 발명. 앞으로도 그의 끊임없는 발명은 계속될 겁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과천 경마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마사회와 과천의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가해 약 11톤의 김장을 했습니다. 봉사자들이 담근 김치는 홀몸 어르신 가정 등 1,100곳에 전해졌습니다. 과천시에서는 마사회를 시작으로 단체와 동별 김장 나눔 행사가 겨울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쓰레기 배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장 재료를 다듬으며 나온 김장 쓰레기, 즉 배추 겉잎이나 묵껍질, 팥뿌리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소금에 절인 배추나 김장 과정에서 양념이 묻은 재료 등은 반드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수거 용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비닐봉지에 묻은 양념은 물로 헹군 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만약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주 지역 대형마트에서 전북산 농축산물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 9곳을 조사한 결과 국산 제품 중 생산지가 표시된 것 가운데 전북산 농축산물은 21.5%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산이 26.8%로 가장 많았고 충청산은 21%로 전북과 비슷했습니다. 이어 경상과 전라, 강원,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농협이 범농협 SNS 팔로워 200만 명을 돌파해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범농협 SNS 팔로워는 2017년 말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00만 명, 10월 말 기준으로는 2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범농협의 공식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소재로 재밌고 쉬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널리 알리는 등 친근한 소통을 통해 팔로워 확산에 공들여온 결실입니다. 다음은 주식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장 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내리며 2080선으로 후퇴했고 코스닥도 1.6%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69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98포인트 하락한 2082.58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1.32포인트 내린 690.8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1,685억 원, 897억 원씩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559억 원의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급락의 여파로 전기전자가 2% 넘게 하락했고 운수장비와 제조업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통신업은 5G 빅사이클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가 3%가량 급락했고 삼성 SDI와 삼성전기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5거래일 연속으로 외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기아차 역시 4.7%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술주가 급락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이에 오늘은 국내 증시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도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고 중국 증시도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8원 내린 1125.8원에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94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